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기 위해서 무단히 고생을 많이 했고 옷을 지금 몇 번을 갈아입었고 그리고 제일 처음 입었던 복장을 다시 했습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온대요. 자, 그럼 저번에 오늘 할 거는 합에 대한 거 첨가납 지지합을 하기로 했었죠. 그죠? 그러기 전에 잠시 한 개를 더 이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주는 70년 5월 11일 자시가 제 생일이고요. 사주는 이렇게 4개의 기둥에 글씨가 1개, 2개, 3개, 4개, 글자가 8개 듣다 해서 사주팔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주팔자는 변하진 않는 거죠. 제 생일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변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묻기를 팔자가 변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팔자가 변한다는 것은 내가 나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데 그건 변하지 않지만은 내가 태어난 사람마다 어느 정도 조금 살다 보면은 중년이 되고 이러면은 나의 단점이라든가 장점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단점은 보완하고 또 장점은 더 키우고 이렇게 해서 개운법이라고 하죠. 운을 다시 고친다 해서 개운법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우리 대운과 세운을 같이 나열해서 같이 보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30년 5월 11일 자시에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컵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주 이쁜 컵, 이 컵의 사용 용도는 물을 마시는 거, 담는 거 일단 담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어떤 것을 담을지, 얘가 원래 태어나서 하는 거는 담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담을지는 담을 거는 정해졌지만 어떤 것을 담을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 얘가 지금 아주 이쁜 이제 히비스커스를 제가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시원하게 먹으려고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뭐 기본 정도는 되겠죠. 어느 카페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이 컵의 용도는 뭐 이제 기본 되는 이제 중급은 되겠지만은 여기에 만약에 그냥 모래를 담는다. 그러면 이 컵이 갖고 있는 그런 역할이나 이런 거는 모래는 일단은 담기는 담되 원래부터 담아야 될 것들의 개념은 아니지요. 이게 원래 태어날 때 이쁜 이제 물을 담는 잔으로 태어났다면 말이죠. 그죠? 근데 얘가 청와대의 어느 아주 멋진 곳에서 그 중심에서 딱 중간에 아주 귀한 어떤 그런 뭔가를 차를 담는 것으로 있다면은 얘는 가치가 굉장히 상승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대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환경이에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스임새가 아주 이제 귀한 물을 담고 싶은 스임새로 있는 사람이 그래서 어떨 때는 모래밭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바닷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청와대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은 그때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의 그 내용 속성은 같대 그 갖고 있는 그 질은 너무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게 대운의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3세, 13세 이렇게 3세, 13세 이건 나이라고 이야기했죠 저번에 3세, 13세, 23세, 33세, 43세 제가 50 안 하기 때문에 33세에서 53세 되기 전까지의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정축의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정축의 환경이 여기 올라가서 사주 팔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오주 십자가 되죠. 5개의 기둥에 글씨가 8개다. 이래서 오주 십자가 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올해가 경자년이니까 경자년의 운이 한 번 더 첨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이제 풀어보고 연산을 하고 또 궁리를 할 때는 12주, 6주 12자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변하지 않지만은 환경이나 그 어떤 해마다 오는 이제 그런 기회라든가 사건에 의해서 변하는데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일 큰 환경은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큰 환경은 주위 환경은 다 이것도 뭐 환경이고 이것도 환경이고 이것도 환경이죠. 이 공간도 환경이고 칠판도 환경이고 근데 살아가면서 제일 큰 환경은 사람입니다. 사람.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상중하의 그런 질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대운이 보통 바뀔 때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사람 문제가 제일 많이 변해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사람하고 인연을 한다든가 또 끊어진다든가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든가 그러면서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고 또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또 기회도 주어지는 거고 참 좋은 정보가 막 들어오기도 하고 나쁜 정도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모든 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는 거기 때문에 사람 환경이 제일 크게 변합니다. 갈 때 가고 어느 순간 내가 이 공부를 안 했더라도 어느 순간 내가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람 문제가 생겨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가고 그랬다. 참 슬프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변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 총 양이 있으면은 그 양에서 반이 사람이 떠났으면 또 다른 반의 사람이 여기에 메꾸려고 지금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보는 방법들이라든가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바다에 있는지 산에 있는지 또는 뭐 낚시터에 있는지 알 수 없잖아, 그죠? 이런 환경을 내가 봐주는 거, 그리고 어떤 환경인지, 그리고 사건이 언제 어느 시점에 몇 월 며칠 날 생기는지를 보는 것을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너무 어렵지요. 사실은 이 사주팔자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것만 어느 정도 숙지하고 숙달하고 또 궁리하다 보면은 자연적 이제 연운이라든가 대운은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관장님 전화 오셔서 8월 달부터는 대면 수업을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달 반 정도 열심히 답답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질문도 하면서 이렇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시간 수업이거든요. 우리 강의가 2시간인데 그전에 우리 또 선생님들 저하고 수업해 봤을 때 되게 재미있게 했었잖아. 그 2시간. 근데 지금은 15분짜리를 이렇게 3개, 4개 올려도 2시간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막상 서서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과정은 2시간이 아니고 3시간, 4시간 더 많이 걸려요. 또 빨리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쩌면은 저희 환경에 들어온 거죠. 제가 원래 환경이 제가 5월에 을목이 경자년이 왔다는 거는 활동하는 거를 조금 중지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활동이라는 건 우리 숨 쉬는 것도 활동이지만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활동은 대외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 활동이 조금 평상시보다 반준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대면 활동보다는 대면 수업보다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 운에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한 개씩 보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천간이라 했고 지지라 했죠. 저번 수업할 때 제가 천간은 뭐라 했죠? 생각하고 정신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어떻게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운이고 세력이라 했잖아. 기와 질인데 기세가 어떻다, 또 세력이 어떻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기라는 것은 정신적인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천간에는 올라갈 수 있는 기운들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여기에 배합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사건을 만나고 부딪히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땅 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래 이렇게 1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진짜 많이 들어보신 것이지요. 이건 뭐죠? 제일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띠죠, 띠. 쥐띠, 소띠, 범띠 뭐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면 저는 개띠입니다. 맞죠? 저는 근데 이 띠라는 게 개라는 것이와 말이라는 것이와 소, 쥐 이렇게 저는 4가지의 동물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살아요. 이런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 다 있잖아. 그죠? 이렇게 밑에 또 지지의 것이 다 있죠. 여기에다가 내 거 아닌 축하고 자는 원래부터 내 거였는데 플러스에서 좀 더 이제 크게 작용하는 거고 어떨 때는 이렇게 오지 않고 만약에 토끼의 해 또는 뭐 범의 해 이러면은 토끼의 대운에 범의 세운이라 그러면은 저는 4가지 글자 중에서 이런 것들을 더 덧붙였어도 활용을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활용을 많이 한다고 내가 글자를 많이 활용한다고 좋으냐, 적게 한다고 좋으냐, 이런 개념은 다른 겁니다. 일단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띠궁합, 궁합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 그죠? 띠가, 선생님은
무슨 띠지? 쌤이 무슨 띠고 범띠? 개띠? 개띠 같은 경우에는 개띠는 뱀띠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죠. 예전 어른들은 개띠하고 범띠는 뭐가 잘 안 맞다. 아니 범띠가 아니고 뱀띠는. 그러니까 사하고 사술 원진이라 해서 근데 이건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엄마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개하고 뱀은 절대로 이제 서로 이제 어르렁거리기만 하지 절대로 잡아먹지는 또 못한다 하더라고. 그건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대요 그냥. 그래서 이제 견제하는 이제 늘 견제하고 이제 이렇게만 하지 누구 하나가 이렇게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관계인가 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말들 범띠야 뭐 원숭이띠는 뭐 어떻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충이라든가 좀 이따가 공부할 충과 합이라든가 이런 글씨에서 나오는 겁니다. 충하면 안 좋다. 왜 충이라는 거 부딪히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부딪혔다. 그러니까 이제 부딪히면 안 좋다. 합하면 좋다.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덧붙여서 손잡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요즘 풀이로 또 따로 또 풀이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저번 주에 선생님 수업하신 거는 음양오행을 했고요. 그리고 음양오행 밑에 배속되는 10간 12지지가 어떻게 나열된다는 것도 했고 60갑자도 한 번은 돌려봤을 거예요. 선생님 했었죠 우리 그때? 60까지 돌려봤는데 집에서 선생님 60갑자 몇 번 써오세요 라고 했는데 써보세요. 이제 써보셨습니까? 써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써보시면은 이러이러한 간지들이 온다는 건 대충은 아실 수 있는데 하라고 했는 걸 안 하면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도 분명히 뭘 하기는 모든 말 하긴 했는데 한 개도 못 알아듣겠다 싶을 수도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그냥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에 맞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는 저 같은 사람은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듣는 사람은 늘 다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중에서 뭐 5% 10% 자꾸 이제 숙지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반 정도 익히다 보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영어나 뭐 독일어 이런 거 어학 공부할 때도 그렇듯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냥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듣고 그냥 그런갑다. 특히 이런 글자들이 눈에 빨리빨리 들어와야 돼요. 자, 선생님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금입니다. 금은 뭐죠? 예, 가을이고 경금이다. 그죠? 제가 말 잘못했다. 이거는 임입니다. 임은 수, 을은 모, 화는 아니 병은 화, 술은 토, 오는 화, 축은 토, 수는 수가 아니고 저는 자꾸 그냥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되면 그냥 이런 것이 보면 그냥 수처럼 보여요. 그냥 이게 이제 또 우리 생각하지 않고 엄마 보면 엄마라고 이야기하듯이 저는 이제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선생님들이 이 글씨 보고 지금은 이 글씨가 쥐자자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 난 뒤에 이제 쥐는 수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게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바로바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되게 덥겠다. 되게 더운데 이렇게 비도 내리고 또 그리고 앞에 바다도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보셔도 잘 모르겠잖아요. 저거 보고 왜 덥다 하는지 뭐가 바다인지도 모르겠고 있잖아요. 그지? 이런 게 물상이라고 해서 저는 예전에 사주화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그림을 이렇게 그 사람이 모양을 이렇게 조금씩 그려드렸는데 제가 원래 미술 전공했거든요. 뭐 잘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색채라든가 그림으로 저는 많이 외우는데 자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물상 당사주 같은 거 보면 그런 것 좀 많이 나옵니다. 당사주는 저희 이제 제가 공부하는 쪽에 그런 분야는 아닌데 한여름이라고 생각하죠. 선생님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죠? 5월에 태어난 을축일주라고 읽는다고 저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사람 보고 제가 명조 한 번씩 이야기할 건데 명조라는 건 그 사람의 사주를 높여서 부를 때 누구 명조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명조가 보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명조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명조를 보면은 5월이면 한여름이죠. 이거를 이야기할 때 한여름 5월에 진짜 땡볕에 그죠? 한여름에 태어난 을목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기본 문패예요. 문패.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5월에 태어난 을목입니다. 자,
자, 그러면은 여기가 5월이 아니고, 자, 이건 어떻게 읽죠? 을목입니다. 그런데 자월은 한겨울에 태어난 을목이구나 라고 느끼셔야 되고 5월은 한여름에 태어난 을목입니다 라고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여름에 태어난 을목은 뭐가 장점입니까? 활발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을목입니다. 목은 나무지요. 한여름에 나무가 할 것은 꽃 피우는 거. 그죠? 잘 무성하게 클 수 있는 거. 장점은 무성하게 크고 꽃 피울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또 나쁜 점은 너무 무성해서 너무 꽃 피다 보면 지쳐가지고 이 나무 자체가 힘이 들어서 지쳐가지고 죽지 않을까 마르지 않을까 하는 게 단점입니다. 자, 그러면 한겨울에 을목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바꿨어요. 그죠? 그러면은 한겨울에 너무너무 추울 때 태어난 나무죠. 추울 때 나무의 장점 뭐죠? 요즘에는 추울 때 나무가 진짜 귀하게 있어요. 온실 속에 있어, 온실 속에. 선생님들 그가 이제 온실 속에 있는 그런 귀한 나무들은 귀하게 키우는 거잖아. 그죠? 따뜻하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또 단점은 추워서 얼어 죽지 않을까. 그것도 단점입니다. 모든 사람의 사주에는 장점, 단점이 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뭘 보완해줘야 되겠습니까? 한여름에 태어난 목한테는 뭘 보완해줘야 되죠? 온기. 한여름에 태어났으니까 한여름에 태어났으면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술을 보완해 줘야 되고요. 한겨울에 추운 때 태어난 목한테는 따뜻함이 필요한 화기를 보완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알면은 공부 다 했어요. 벌써 너무 쉽죠? 이거 보자고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